자, 이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정관격을 논함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다음 문장을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어 관격 투 상용인자 우기 견제 이재 능 거인 그죠? 미능 생관 이적이 호상고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정관격에 이르러서는 뭐예요? 상관이 빼어나게 드러나면 인수를 쓰는데 또 이때 재성을 보는 것은 꺼린다. 당연하죠. 그래서 정관격에서 이렇게 정관격에서 상관이 드러나면 합격이죠. 상관경관으로 그때 인성으로서 그렇죠. 인성으로서 이거 페인을 해서 정관격을 성격시켰는데 이때 재성을 보게 되면 재극인이 돼서 상관이 살아나가고 경관을 일으키니 합격이 된다. 그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자, 다음은 재성으로서 그쵸? 인성을 거해버리는 거죠. 제거해버리는 거죠. 재성으로서 인성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꺼리는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관을 상생하지 못하니 그쵸? 이에 따라서 상관이 뭐예요? 상관을 결국은 보호하게 되는 거죠. 상관을 보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관을 보호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해설을 보면 자, 정관격이 상관을 보게 되면 합격인데 정인이 있어서 상관을 제어하면 상관 폐인으로 다시 성격이 된다. 그러나 상관 폐인으로 성격된 정관격이 다시 재성을 만나서 재극인이 되면 정인이 파극되어 상관이 보호되니 합격이 된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정관격이 상관 폐인으로 성격된 경우 재성은 재생관을 하지 않고 상관을 제어하는 정인을 재극인한다는 것인데 이 문장은 좀 잘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위치나 궁성에 따라서 이것이 재극인으로다가 합격이 되기도 하지만 또 상관상제 재생관으로 또 다시 성격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잘 관찰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연역 유 봉제이 반 대귀자 여 범대부명 정축이민 기사 병인 지구 사축 그쵸 회 금상관 병정해지 여기까지 기니까 여기까지 한번 끊어볼까요? 자, 그러나 또한 뭐예요? 재성을 만나도 오히려 크게 귀한 자도 있다 이거죠. 귀한 자도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은 범태부의 명조를 예를 들면 예를 들면은 정축 이민 기사 병인인데 지지에서 사와 축을 갖추고 있다. 그러니까 가합이죠. 우리가 보통 삼합이라고 하면 이렇게 사유축을 다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이 왕지가 빠진 상태에서 사축도
자평에서는 회합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어느 책에서는 왕지가 빠진 이 가합은 가합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가합 자체도 인정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평에서는 이렇게 왕지가 빠진 사축도 회합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축을 저는 갖추어서 뭐냐면 회합으로서 뭐 한 거예요? 그쵸? 금국 상관을 금국으로서 상관을 만든 거죠. 그쵸? 금국으로 상관. 그래서 상관으로 금국이 됐다. 상관으로 회합돼서 금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낫겠네요.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병화와 정화가 뭐예요? 해지. 그것을 해소한다는 거, 해결한다는 거죠. 그것을 해결한다.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정주, 이민, 기사, 병인.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인월인데, 예, 그쵸? 기토가 인월이니까 정관격이죠. 정관격인데, 사축이, 예, 이렇게, 이민이고, 사축이 이렇게 회합을 한다는 거죠. 사축이 회합을 하면은 상관이 예, 금이 움직이겠죠. 상관이 움직여서 이 월지 정관을 금극목한다는 거예요. 금극목. 그렇죠? 임목을 금극목한다. 사축이 상관이 국을 이루어서 금극목한다는 거죠. 금극목을 하는데 여기서 병정이 해소한다. 그래서 사축이 금극목을 하는데 병화 정화가 이렇게 드러나서 화급금을 하기 때문에 이 정관을 보호한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여기까지가 지금 그 내용이에요. 자, 축을 보호한다. 이따 예문을 보고 또 다시 또 설명을 드릴 수 있으니까 일단은 여기까지 보고요. 자, 그래서 그리고 투임 기비 파격 각불 지 병정 병투 용일 이족 그죠? 이 정합 임이 제거 이병 제상이 관청 무청이 유정 그랬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는 병정으로 그쵸 그러니까 병정의 것을 해결하는데 여기서는 뭐예요? 임수가 드러나 있으니 어찌 그쵸 파격이 아니겠는가 임수가 드러났으니까 병정화를 저는 극을 하니까 파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된 거죠. 아니겠는가. 그러나 각 도리어 알지 못한다. 도리어 알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도리어 알지 못한다. 뭐냐면 병정화가 병투했다는 거죠. 나란히 투가한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드러나서 이때는 병정화가 두 개 있는데 두 개가 다 필요 없다. 용일 이족 하나를 쓰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족하다. 두 개가 다 필요 없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도 충분하고 그래서 정으로서 그쵸 임수를 합하면은 그쵸 임수를 합하면은 정으로서 임수를 합하면 이 재성을 결국은 거해지니 그쵸 임수가 거해지는 거죠 정화에서 없어지니 없애버림으로써 해서 없어버림으로 해서 병화가 뭐예요 병화 혼자도 충분히 상관을 제한다는 거죠 병화가 상관을 제하고 그러므로 해서 오히려 정관이 맑아진 것이다 그래서 이 무정한 것이 오히려 더욱 유정해질 수 있는 예이다. 이렇게 무정해진 것이 오히려 더욱 유정해진 것이 이와 같다. 이와 같다. 그렇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정한 것이 이와 같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범태부의 명의 정축임이 기사병인이다. 예를 들면은 늘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범태부의 명이 이거이다. 자,
예문을 보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범태부 정축 이민 기사 병인입니다. 자, 기토일주가 인월에 출생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인신사의 그 자체로서 격을 잡으니 인중의 간목이 로서 격을 잡는 거죠. 천간에 투관되지 않았어도 정관격입니다. 이상하게 여기서는 정관격에서는 다 이렇게 암장되어 있는 그 지장간에 바깥으로 투하지 않고 격이 다 암장된 것만 거의 이렇게 예문으로 나와 있네요. 어쨌든 인중의 간목을 정관격으로 쓰고 있는데 여기서 사축이 회합을 해서 뭐예요? 경금이 상관경관을 한다는 거죠. 지지로다가 이렇게 금극목을 하고 있는데 병화, 정화가 이렇게 투관되어 있어서 이 경금을 이렇게 화극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해결할 수 있는데 하지만 뭐냐면 이 병화, 정화가 두 개가 다 필요가 없다. 다 필요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 하나만 있어도 충분한데 다행히 여기 이 정화가 임수랑 이렇게 정임합을 했다는 거죠. 정임합을.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렇게 인중의 간목으로 격을 정했는데 사축으로 금극목을 금극목을 한다는 거죠. 금극목을 하는데 이 병정화로다가 화로서 금을 제화시켜야 되는데 임수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임수가 수국화 해버리면 이거는 다시 경금이 살아나서 상관경관하게 되는 꼴이잖아요. 그런데 마침 이 화가 두 개가 드러나고 이 정화가 마침내 이 임수랑 합을 하는 바람에 이 재성이 묶여서 작동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 이 사유축으로 경금이 발동한 것은 병화 하나로 충분히 족하다는 거죠. 병화가 정인이 경금을 제화해서 이것이 다시 격국이 맑아져 가지고 어떻게 다 정관격의 시간의 병화로 관인상생으로서 그렇죠. 목생화 화생토인 관인상생으로서 성격이 되었다 이렇게 살펴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주가 귀한 격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상관이 발동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귀신이 발동을 하게 되면 발동하는데 이걸 해결할 능력이 있으면 인성으로서 상관을 제하는 구조가 돼서 정관을 구하는 작동까지 이르게 되기 때문에 이 사주는 능력 있는 사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주는 희신만 있어서는 평범한 사주고요. 귀신과 희신이 적절하게 섞여서 귀신이 희신에 의해서 잘 제화가 된 사주들이 거의 상격에 속한다. 이것도 격국의 높고 낮음을 보는 하나의 관법입니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살펴볼 것이 여기서 이제 인사형이 이루어지죠. 인사형이. 그쵸? 인사형이 이루어지는데 이 인사형도 합으로 풀린 거죠. 사축으로. 그렇죠? 인사형이 될 수 있는 것을 이게 사축으로 이렇게 회합을 해서 인사형이 해소된 거죠. 이런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설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재성을 만나도 파격이 되지 않고 귀한 예도 있다. 이거죠. 자, 기토일주가 그쵸? 인성을 이렇게 쓰는데 재성을 만났는데도 귀해진 경우 재성이 이렇게 합이 됐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병화가 없었다면 이것은 뭐예요? 재성과 인성을 두 개 다 못 쓰는 거죠.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그 재성과 인성을 두 개를 다 못 써서 격이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건데 다행히 이거는 묶였지만 하나는 있음으로 해서 맑아져 가지고 격이 성격된 예를 지금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파격이 되지 않고 귀한 예도 있으니 어떠한 경우인가. 예를 들면 범태부의 사주 팔자가 여기처럼 정축이민 기사병인인데 이 기토 일주가 인월에 출생하니 정관격이다. 그러나 연지와 일지에서 사축이 회합하니 사중 경금이 인중 간목 정관을 상관경관하여 폐격이 되는데 사축 회합으로 드러난 경금 상관을 병정화 인성으로 제화해야 하는데 임수 재성이 제극이나니 불리하다. 그러나 위사주는
연간의 정화가 임수와 합을 하니 시간의 병화 정인이 사축 해합으로 변한 상관을 제화해서 다시 성격되었다. 이것이 무정한 것이 오히려 더욱 유정해진 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볼 때 당구장 표시도 한번 살펴봐야죠. 자, 이것으로 볼 때 회합하면 왕지가 빠져도 삼합의 작용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도 가합이라고 해서 삼합의 합력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가합도 삼합으로 회합으로 인정해준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예문이었습니다. 자, 다음 또 살펴보겠습니다. 차, 정조, 화, 지묘, 변화, 무궁, 그죠? 언득, 불기, 지약, 지지, 형충, 회합, 가해, 그죠? 이견, 전편, 그 다음에 불필, 재술, 이후, 제격, 그 다음에 역불, 담, 급의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자, 이것이 어떻게 보면 바른 조화의 묘함이다. 그렇죠? 변화가 무궁하다. 변화해서 변환하는 것이 무궁하다. 그래서 이것이 어찌 귀함을 귀하지 않겠는가? 어찌 귀함을 어찌 귀함을 얻지 못하겠는가? 이렇게 되겠죠. 어찌 귀하지 않겠는가? 어찌 귀함을 얻지 못하겠는가? 그렇죠? 이렇게 조화가 무궁한데, 그렇죠? 그리고 지지에서 형충은 회합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전편에서 이미 본 것과 같으니 뭐예요? 여기서 거듭 서술할 필요는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후에 모든 격 또한 다시 또 언급하지 않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다시 이제 번역을 정리해 보면 이것이 진정 조화의 묘함이니 변화가 무궁하다. 어찌 귀하지 않겠는가. 지지에서 형충은 회합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전편에서 이미 본 것과 같으니 일부에 있었죠. 일부에서 형충회합을 논한 이 편에서 아주 다양한 예문을까지 넣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장에서는 거듭 다시 설명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리고 또 앞으로 이후에 나오는 모든 격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으니 지지에서 형충 회합이 있다고 해서 뭐 형이나 충이 되는 걸로 보지 말고 회합을 통해서 삼합이나 육합을 통해서 이것이 해소되는지 안 되는지 그 다음에 두 개는 하나를 충하지 못한다든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론들은 이미 일부에서 다 설명한 바가 있으니 다시 설명하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해설을 보면 자, 이것은 조화의 묘함이며 역의 변화가 무궁하다는 뜻이다. 그래서 사주는 길신만 갖추고 있는 것보다 기신과 섞여서 재화된 사주가 더욱 유능하다. 더 높다. 격이 더욱 격이 높다. 말이 좀 그러네요. 유능하기보다는 기신과 섞여서 재화된 사주가 더욱 높은 격이다. 더욱 높은 격이다. 그렇죠? 이러한 이치를 안다면 명리의 이치를 아는 것이다. 명리의 이치가 그렇죠? 명리의 이치가 이러한데 범태부의 사주가 어찌 귀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지지에서 형충은 회합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이미 전편에서 공부하였으니 더는 설명하지 않겠다. 11장의 형충회합을 논함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자, 다음 이어서 36장으로 이어서 계속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35장에서는 이제 정관격의 그 성패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요약한 내용이고, 36장 정관격의 운을 논함에서는 그런 그 격국이 있었죠. 무슨 격국이 있었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더듬으면 정관격에서 가장 높은 격은 제인불회죠. 제인불회. 그렇죠? 제인불회인데 이것이 정관격에서는 재성의 생과 인성의 상생이죠. 그죠? 재생관과 그 다음에 관인상생. 이 두 가지를 다 갖추고 있으면서 제인불회가 됐을 때 서로 꺼리지 않는 위치에 있을 때 이것이 저는 격이 성격되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가 있었어요? 천간에 제인이 다 떠 있는데 비경겁제가, 그쵸? 비겁이 여기 사이에 있어서 재성을 눌러가지고 인성을 극하지 못한 그런 예문을 공부를 했었죠. 근데 또 다른 것도 있어요. 지금까지는 여기에서는 예문이 일간과 격국 정관이 이렇게 있으면 다 지금 정관격이 암장되어 있는, 그쵸? 투관되지 않고 암장되어 있는 걸 주로 예문을 이루었는데, 정관격이 천간에 투관된 경우도 있죠. 이럴 때도 제인불회가 성격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일간이 있고 여기가 이제 정관이 있으면은, 정관이 있고 어떻게 해요? 여기가 재성이 있고 연에 인성이 있는 경우, 이것도 제인불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문은 지금 이렇게 앞에서 없었기 때문에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간이 있고 재성이 있고 정관격이 투관된 거죠. 그렇죠? 정관격이 투관되고 인성이 연에 이렇게 있을 때는 이렇게 재생관, 관인상생으로 이렇게 돼요. 이 재성이 제극인을 못하죠. 왜냐하면 중간에 정관이 있으니까 재생관으로 여기 설기되고, 그 다음에 재성이 다시 인성을 생하고 인성은 다시 일간을 생하는 이런 구조도 이것도 제인불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이 이제 가장 이제 큰 격이었고, 그 다음에 첫 번째가 가장 높은 격이었고 제인불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냐면은 두 번째는 인성하고 그쵸? 인성하고 재성하고 두 가지를 다 못 쓰고 이 둘 중에 하나만 썼을 때, 단독으로 하나만 썼을 때는 인성을 쓰는 것보다는 재성을 쓰는 게 더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당연히 인성을 쓰는 거겠죠. 그죠? 인성을 쓰는 게 이제 세 번째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사이에서 이렇게 재성과 인성 단독으로 쓰는 거 요 사이에서 그 상관폐인이죠. 상관폐인. 그쵸? 상관이 정관을 극하는데, 정관을 상관폐인으로 상관경관하는데 정인이 이렇게 폐인을 하고 있는 경우, 그렇죠? 이런 경우는 그냥 인성만 쓰는 거하고 정인이 상관을 극해서 정관을 구하는 거하고는 또 틀리죠. 요게 또 이제 높은 격에 좀 속하죠. 중간에 이게 높은 격에 속하고, 그 다음에 재성만 쓰고 인성만 쓰는 거,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정관격에서는 제인으로서 격이 이제 성격이 된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정관격은 그 뭐랄까 직장인이나 관료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간으로다가 이렇게 일간의 지지근으로서 이렇게 왕한 거보다는
인성으로 왕성한 것을 더 선호한다. 왜냐하면 일간이 근이 왕해버리면은 그 정관에 소속돼서 오랫동안 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근왕한 것은 좋지 않다. 정관격에서는. 그래서 비견겁제로 근왕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인성으로서 왕성한 것으로 인성으로서 관인상생으로 연결되는 게 좋다. 그리고 관인상생으로 계속 연결되다 보면 정관이 점점 줄어드니 재생관을 겸하는 것이 가장 높은 격국이다. 이렇게 다시 또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관격의 운을 논함에 대해서 저는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운지도 일팔자 즉 유 일팔자 지론 기리 심정 기법 심활 그 다음에 지가 대략 언지 변화 제인 그 다음에 불가니아 그랬습니다. 자, 운을 취하는 도리 방법 그쵸? 운을 취하는 도리는 그 팔자 그 하나마다 그쵸? 하나의 팔자에 대한 논의가 있으니 그 이치는 매우 정밀하고 그 법은 매우 살아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만 대략 그것을 말하자면 변화라는 것은 변화는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사람한테 달려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얽매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업문을 살펴보면 자, 운을 취하는 도리는 팔자 하나마다 팔자에 대한 논의가 있으니 그 이치는 매우 정밀하고 그쵸? 그 방법은 심히 살아있다. 그래서 죽어있는 학문이 아니죠. 명리는 역학의 학문이고 변화의 학문이기 때문에 변역, 불역, 간이라고 하는 그 삼역을 그 기준에 두고 이렇게 논리가 정연하게 펼쳐진 학문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학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화극제, 상생상극 그것에 의해서 수없이 변화하고 왕세강약도 변화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어떤 살아있는 사물과 같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만 대략 그것을 말하자면 그 모든 변화는 어디에 있냐면 사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사람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주팔자가 물론 뭐 100% 뭐 80% 뭐 70% 맞는다 하더라도 모든 것은 사람 마음에서 결정되는 거이기 때문에 너무 팔자에 얽매이지 말고 뭘 보라?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사람. 그죠? 사람을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먼저 보고 그러니까 사람을 먼저 봐야 된다는 거는 뭐예요? 이 사람이 현재 이 사람이 현재 뭐 하는 사람인지 그죠? 그리고 직업이 뭔지 그리고 살아온 것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다음에 어떤 이것저것을 좀 뜯어보고 나서 그리고 사주랑 비교를 해야지 사람은 보지 않고 무조건 이렇게 사주만 가지고는 함부로 거기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환경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사람이 많고 그 다음에 모든 그 지구가 하나처럼 지금 어떤 변화하고 소통하고 정보가 무성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뭐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그런 환경이나 많은 인간관계나 그런 많은 정보로 인해서 내 사주팔자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고 무엇을 하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보고 그 사람이 그런 걸로 인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너무 사주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해설을 살펴보면 자, 명리학에서 운을 취하는 도리는 사주마다 각기 다르다. 하지만
모든 변화는 사람의 마음에 있으니 사주팔자와 운에 너무 집착하는 것은 옳지 않다. 따라서 사회적 환경이나 문화적 특성에 따라 시대 정신과 또 남녀, 나이, 그리고 직업 등을 고려해서 감명해야 한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자, 다음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 정관, 취운, 즉이, 정관, 소, 통, 직격, 분이, 배지 그랬습니다. 자, 만약에 정관격의 운을 취하는 것은 즉 정관이 뭐예요? 통솔하는 격이니 통솔하는 격이니 그것을 나누어서 그것을 배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이게 뭐예요? 만약에 정관격이 운을 취한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관격이 운을 취한다는 것은 뭘 알아야 되냐면은 즉 정관이 통솔하는 격이니 정관이 통솔하는 격국을 나누어서 그것을 운에다가 배합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여기도 이제 문장이 좀 그러네요. 만약에 정관격이 운을 취하는 것은 즉 정관이 통솔하는 격국을 나누어서 그렇죠? 격국을 나누어서 그것을 배합하는 것이다. 운을 배합하는 것이다. 그래서 즉 정관이 통솔하고 하고 있는 격국을 나누어서 그것을 배합하는 것이다. 그것은 뭐예요? 운에서 오는 것을 배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솔하는 격국이 한 가지가 아니죠. 여러 가지죠. 뭐냐면 정관격이 제인불회가로 성격됐는지, 정관격이 상관피인으로 성격됐는지, 정관격이 그냥 관인상생으로만 성격되어 있는지, 정관격이 재성으로만 성격되어 있는지, 정관격이 상관생재 재생관으로 성격되어 있는지 그 격국마다 다 틀려요. 그렇죠? 그 격국마다 그 기둥을 보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해설을 볼게요. 정관격의 운을 취하는 방법은 정관격을 기준으로 용신과 상신 그리고 구신을 살피고 여기서 용신과 상신은 여기서 설명한 용신과 상신의 개념은 뭐냐면 용신이라는 것은 격국이 성격된 다음에 이제는 그 순용할 것과 역용할 것에 맞는 용신을 이야기한 거고요. 순용, 역용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 상신이라는 것은 합살유관이나 합관유살 같이 어떤 그다음에 합살유관이나 또는 양인합살이나 이런 식으로 합이나 극으로다가 어떤 그 문제 격국을 합격시키는 요인을 어떤 그렇게 합이나 극으로서 해결해주는 그 용신을 상신이라고 앞에서 우리가 배웠어요 이미.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순용 역용 또는 그 순용 역용이 아니더라도 전체 격국의 합격이 될 것을 해결해주는 상신. 그렇죠? 그리고 또는 또 그 상신이 곧 구신과도 연결이 돼요. 상신이나 구신이나 어떻게 보면 같은 개념이긴 해요. 근데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구신하고 또 상신은. 이런 것들을 살피고 그 다음에 기신과 태가불급 등을 파악한 후에 정관격이 통솔하고 있는 격국, 즉 정관격이 재성과 인성을 용신으로 하는 경우, 또 정관격이 인성을 용신으로 하는 경우, 정관격이 재성을 용신으로 하는 경우, 정관격이 상관피인으로 또 성격이 된 경우, 정관격이 양인합살이 된 경우, 정관격이 정인과 편재가 합의되는 경우 등을 살펴서 대운과 배합해서 보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당구장 표시를 한번 살펴보면 정관격의 용신은 재성과 인성이 되는데 이 모두는 수령에서 나온 것이고 특히 인성과 상관이 있을 때 구신작용을 함으로 잘 살펴야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의 구신은 뭐냐면 정관격이 상관을 본 거죠. 그렇죠? 상관을 봤을 때는 이 격국의 기신인데
인성이 이 상관을 극해가지고 격국을 구했다 해서 이게 이제는 부흥장에 이제 이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구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신. 그래서 상신하고 구신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신이 있을 때 이런 것은 구신이 있을 때 구신작용을 하므로 잘 살펴봐야 하고 구신작용을 할 때 오히려 저는 구신을 작용할 때라기보다는 구신을 갖추고 있을 때 오히려 격국이 더욱 크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그래서 구신을 갖추고 있을 때 격국에서 구신작용을 하므로 잘 살펴봐야 하고 구신을 뭐 할 때 사주에서 구신을 갖추고 그렇죠? 있을 때 갖추고 있을 때 그런 사주가 오히려 격이 더욱 크다. 이외에 상신은 합이나 극으로 패격을 성격시키게 하는 요인을 말하는 것이니 그 19장 상신의 중요함을 논하 이거죠. 19장 상신의 중요함을 논하 요거를 살펴봐라. 여기에 참고하기를 바란다. 친절하게 써놨네요. 그래서 여기서 앞에서 설명했듯이 구신이 틀리고 상신이 틀리고 용신이 틀리고 용신은 순용 역용 그쵸? 또 그 다음에 구신은 격을 구하는 것, 그 다음에 또 상신은 격을 성격시키는 다른 요인들 이런 것들을 다 따로따로 구분해서 명확하게 살펴봐야 그 격국이나 부기빈천의 성패를 다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정관이 용재인, 그 다음에 신초, 경주, 취, 조신, 관초, 경주, 취, 조간 그랬습니다. 자, 정관격은 그쵸? 재인이죠. 재성과 인성을 용신으로 쓰는데 그쵸? 그 재성과 인성이 용신인데 몸은 곧 일간이죠. 일간이 조금 가벼우면 그쵸? 일간이 조금 가벼우면 뭐예요? 몸을 돕는 것, 일간을 돕는 것을 취하고 그 다음에 정관이 조금 가벼우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관을 돕는 것을 취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운을 보는 법이에요. 어떤 운이 좋으냐. 일단 사주 원국에서는 격국의 성패가 이미 정해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정해진 그 격국에서 이제 대운이나 세운에서 어떤 운이 좋으냐 이거를 살펴보는 방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해설을 살펴보면 정관격은 재성과 인성이 용신인데 재성과 그러니까는 이거는 뭐냐면 정관격에서 재성과 인성을 쓰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용신인데 만약에 재생관으로 재생관으로서만 성격이 된 거예요. 인성이 없이 재성으로만 그러면은 일간이 재생관이 되니까 재성으로만 정관격에서 일간이 극제를 받고 또 그 재성을 또 내가 극제해야 되니 일간 입장에서는 일간이 약한 경우가 많죠. 이미 신령했으니까 월령에서 이럴 때는 일간을 돕는 인성운이 좋다는 거예요. 재생관으로 성격이 되었을 때는 그래서 천간에 재성과 관성을 다 갖추고 있으면 그쵸? 인성운이 천간으로 온다고 해도 나쁘진 않죠. 제극인이 안 되니까 재생관 간이상생으로 돌아가니까 그죠? 그리고 인성이 강하여 정관이 약한 경우에는 인성으로 쓰는 경우죠. 관인상생으로. 그래서 근데 관인상생으로 쓰니까 일간은 약하지가 않아요. 인성이 생을 받으니까. 그쵸? 관인상생으로 격이 성격된 경우에는 뭐냐면 정관은 설기되는 거죠. 재성이 없으니까. 정관이 설가돼서 정관이 약하니까 이때는 재성운이 좋은 거죠. 재성으로 정관을 돕는 운이 좋다는 거예요. 이런 운이 좋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한번 살펴보면
음, 자, 79년생이고요. 관인상생으로 성격됐어요. CJ그룹의 직원인데 2019년 기해년에 어쨌든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다. CJ그룹 직원으로 있는데 기해년에 다른 곳에서 더 좋은 곳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은 그런 사주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음. 자, 남자 사주고 이대운입니다. 자, 기미, 신미, 이모, 갑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임수일간이 자, 미월에 출생하고 그쵸? 미월에 출생하는데 삼합이 없어요. 그쵸? 해합이 없으나 연간으로 기토가 봉기가 정관이 드러나서 이것은 정관격이죠. 그래서 그리고 어, 시간에 간목과는 멀어서 합이 안 되고요. 합력이 아까 합으로 논하지 않는다. 그러나 거슬리기는 해요. 한 약 30% 정도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끄달릴 수는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기해년에는 운에서 세운에서 이렇게 기해년이 이렇게 오게 되면 어떻게 지지에서 해묘미로다가 간목이 굉장히 강해지죠. 간목이 강해지고 천간에서 기토가 오기 때문에 이 기토가 어떻게 해요? 이게 갑기압으로 하는 거죠. 여기 원국에서는 멀어서 잘 안 되지만 이때는 갑기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정관이 와서 내 식신에 이렇게 합을 하고 들어오는 운이죠. 그러니까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재능이죠. 내 재능. 그렇죠. 그래서 재능인데 이제 정관이 운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내 재능하고 이렇게 합을 하니 이때 저는 기해년에 스카우트 제의를 받은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정관이 있는데 이게 이제 합력도 되지만 목국토도 되는 거잖아요. 목국토. 근데 저는 월간의 경금이 정인이 중간에 버티고 있으니 음양은 다르더라도 이 간목이 함부로 기토를 극하지는 못하죠. 그래서 이것은 정관격이 인성으로 성격이 된 거예요. 인성으로. 그렇죠? 인성으로 성격이 된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임수일간이 미월에 기토 정관격이 정인으로 성격이 된 거다. 이렇게 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지금 임수가 지지장간에 진토 묘지에만 통근하고 있고 정관에 정관격인데 정관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도 하나, 둘, 셋, 네 개나 있어요. 네 개나. 그렇죠? 네 개나 있기 때문에 관이 왕해요. 근데 이 정관이 지지에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은 나쁘지 않아요. 천간에만 혼잡되게 무거운 간으로 중간이 되거나 혼잡되는 것이 흉한 거지 이렇게 기토 하나 딱 투간되어 있는 것은 나쁜 게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이렇게 관인상생으로 성격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대신에 운에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스카우트 제의를 받은 것은 기해년에 일간이 어쨌든 간에 그 지지에서 어쨌든 약해요. 정인의 생은 받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기해년의 해수로 로고로 지지에서 도움을 받고 그렇죠? 그 다음에 천간으로는 기토 정관이 내 식신과 이렇게 합을 하는 운이다. 그래서 이 기해년에 이 사람한테는 좋은 운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는 자 사주 해설을 한번 살펴보면 자 여기 임수일간이 그 미월에 출생하고 회합이 없으나 해묘미 삼합이 없죠. 연간의 봉기 정관이 드러나 정관으로 격을 삼는다. 그 다음에 이 시간의 간목과는 협력이 약하여 합으로 논하지 않는다. 그러나 30% 정도의 합력이 있으니 꺼리는 바가 있는데 그 기해년에 기토가 운해서 이제 간목을 이렇게 합으로 묶어버리니
정관이 좀 맑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일간은 왕성한 간살로 인하여 약한데 지지에서 기해년의 해수가 근으로 들어오니 이때 스카웃 제의를 받았다. 이것이 원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일간이 조금 가벼우면 일간을 돕는 것을 취하고 정관이 조금 가벼우면 정관을 돕는 것을 취한다라고 한 대목이다라고 해설을 달았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디토 정관이 운에서 와서 이렇게 갑목을 합해서 스카웃된 것은 육신통변이고요. 육신통변이고 지금 왕세강약으로 본 격국에서 자평에서 이야기하는 바로는 지지의 해수로 인해서 일간이 이제는 왕성해지면서 좋은 운을 맞이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약관, 로이, 불가, 봉합, 불가, 잡살, 불가, 중관, 그 다음에 여, 지지, 형, 중, 불문, 소, 취, 하국, 그 다음에 개, 불, 이하 그랬습니다. 이것은 자, 만약에 그쵸? 정관이 노출되어 있으면 합을 만나는 것은 불가하다. 만나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살로서 혼잡돼 버리는 것도 불가하다. 그 다음에 정관이 또 와서 정관이 무거워지는 것도 불가하다. 이것은 다 파격이 되는 거죠. 정관격의 파격. 그리고 또 지지에서 형충을 만나는 것은 그쵸? 모든 격국을 취하는 데 있어서 불문하고 다 모두 불리하다. 좋지 않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해설을 보면은 자, 만약에 정관이 노출되어 있으면 합을 만나서는 안 되고 칠살이 섞여서도 안 되고 정관이 거듭 있어도 안 된다. 그 다음에 지지의 형충은 어떤 격국이나 상관없이 모두 이롭지 못하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해설을 살펴보면 이 자평에서는 투관이란 용어와 노출이란 용어를 같이 이제 구분해서 쓰고 있는데 투관이란 지장간에 근을 두고 천간으로 드러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 자 노출이라는 것은 지지에는 근 통근과 상관없이 천간으로 드러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러므로 노출된 정관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여기서 그래서 노출된 정관이 합을 만나면 정관이 이제 합거가 돼서 정관이 자격을 못하기 때문에 파격이 된다라는 의미로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칠살과 혼잡한 정관은 정관격에서 가장 꺼리는 것이고 정관이 거듭 있어서 중간이 되면은 이거는 그 하늘 아래 태양이 두 개 있으면 문제가 되는 것과 같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때는 그래서 상관경관으로 정관을 하나 제거를 해야지 오히려 성격이 돼요. 그래서 상관경관이 무조건 다 나쁜 건 아닙니다. 또한 모든 격국은 형이나 충을 만나면 이롭지 못하다라고 지금 해설을 달았습니다. 자, 이어서 예문을 이제 살펴보면 88년생이는데 정관격이에요. 근데 재생관에 관인상생 되어 있는데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는 사주입니다. 자, 본명 4대운인데요. 무진, 경신, 을사, 개미입니다. 자, 을목이 경신월에 태어나서 정관이 아주 뚜렷하게 천간으로 드러났죠. 그리고 이 정관을 기준으로 재생관도 잘 되고 그 다음에 금생수도 잘 돼서 관인상생도 되고 재생관, 관인상생도 되고 재인불회까지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유흥업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을까요? 자, 이 사주는 좀 특이하죠. 여기 신자진으로다가 삼합이 되었다가 신자진으로 삼합이 되어서 이 개수로 투관됐기 때문에 관인상생도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이 다시 일지에서 사화를 만나가지고 사신합과 형이 돼서 선합 후형으로다가 흉한사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이 형으로 인해서 형살로 인해서
파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사주입니다. 엄빛파선을 겪고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죠. 정관격이 오히려 천간으로 투관도 되고 재생관에 신진 가합이 돼가지고 이렇게 그쵸. 신진 가합까지 돼서 금생수 수생목까지 되는 이렇게 재생관 간인상생의 격이 잘 이루어졌는데 오로지 좀 흠이라면은 이 사신형 형살입니다. 자, 그래서 해설을 보면 을목일간이 신월에 출생하고 경금이 월간으로 투관되어 정관격이고 연간의 무토 정제가 재생관하고 월간의 경금 정관은 시간의 계수를 생화하고 있으니 관인상생까지 이루고 있어요. 그러나 아쉬운 것은 월지와 일지가 서로 사신형을 이루고 사신형이 상관경관이 되어 파격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신형이 단순한 사신형이 아니고 일지에서 지지에서 이게 상관경관이 된 거죠. 상관경관. 사신형과 함께 상관경관이 되어서 이 사주는 좀 아쉽게 되었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사주였습니다. 자, 어쨌든 시간이 다 되어서 다음 주에 이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